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한 거는 뭐였냐 하면 유리수가 있는데 이 유리수는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였다 맞죠? 조건이 근데 붙는데 단 A와 B는 이제 뭡니까? A와 B는 정수고요. 그리고 B는 0이 아닙니다. 요 조건을 갖는 모든 수를 우리는 유리수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 유리수를 우리가 어떻게 썼다? 이제 소수로 이제 바꿨죠. 요렇게 이제 분수로 표현되어 있는 이 유리수를 소수로 이제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유리수가 소수로 이제 바꾸니까 유한소수가 되든지 아니면 무한소수가 되더라. 그죠? 소수로 바꿨더니 유한소수가 되거나 무한소수가 되더라. 그런데 무한소수 중에서 자세히 살펴보면 여러분들이 이제 어떤 게 유리수가 된다는가 할 수 있다. 무한소수 중에서도 순환소수가 되는 요렇게 이제 되면 유리수이면 무조건 어떻게 된다? 유한소수이거나 아니면 순환소수가 된다라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네, 그래. 이거는 뭐 나중에 이제 나오는 이야기지만 어쨌든 결론은 그겁니다. 유리수는 무조건 소수로 나타내면 무엇이 된다? 유한소수가 되거나 아니면 무한소수 중에서도 이제 순환소수가 되더라 라고 하는 게 결론이에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나타나는 게 뭡니까? 실제로 그런가 해가지고 이제 살펴보는 거죠. 유리수를 우리가 소수로 바꿔보는데 그 중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에 대해서 배워보는 게 이번 시간의 목적입니다. 생각톡을 보겠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어떤 게 있을까라고 하는 겁니다. 다음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려고 한다. 그래서 0.17 되어 있는 걸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돼요? 100분의 17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0.259 요 수를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어떻게 나타낼 수 있습니까? 1000분의 259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0.3641 이것을 우리가 분수로 나타내면 만분의 3641이다 라고 알 수 있습니다. 즉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소수를 이제 분수로 나타낼 때 어떻게 나타냈었어요? 이 소수점 아래 얼마가 있나? 그러니까 소수점 아래 얼마까지 내려가나? 이걸 살펴본 다음에 그 개수만큼 0을 붙이죠. 그죠? 여기서는 0.259는 소수점 아래 하나, 둘, 셋만큼 가니까 이제 0을 하나, 둘, 셋 이렇게 이제 붙이는 거죠. 그리고 이제 소수점 아래 3641은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이제 가게 되니까 0을 하나, 둘, 셋, 넷 붙여가지고 이렇게 분수로 나타냅니다. 네, 옛날에 다 했었습니다. 그러면 탐구 2에서 보면 탐구 1에서 구한 수를 각각 10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exponential이라고 합니다. 거듭제곱은. 그래서 10의 거듭제곱으로 한번 나타내 보자 라고 하면 이제 어떻게 나타낼 수 있어요? 1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제곱이다 라고 나타낼 수 있고요. 그 다음에 1000이라고 하는 것은 10의 세제곱이다 로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만이라고 하는 이 수는 10의 4제곱이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하고자 하는 말이 뭐예요? 생각톡에서는 하고자 하는 말이 유한소수는 여기 있는 이 숫자들이 전부 다 유한소수였죠. 이 유한소수는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음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때 분모를 각각 소인수 분해하면 뭐가 된다? 10의 제곱은 2의 제곱 곱하기 5의 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죠. 그리고 10의 세제곱은 2의 세제곱 곱하기 5의 세제곱 이런 식으로 10의 4제곱은 2의 4제곱 5의 4제곱 이렇게 나타낼 수 있습니다. 확장하면 10의 n제곱 n 자연수라고 하면 이것은 어떻게 소인수 분해를 할 수 있다? 2의 n제곱 곱하기 5의 n제곱이다. 이렇게 이제 소인수 분해를
해가지고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즉 모든 10의 거듭제곱은 소인수를 2 아니면 5를 가져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유한소수는 무조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납니다. 이거는 팩트죠. 그죠? 유한소수는 무조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10의 거듭제곱은 무조건 소인수를 뭐만 가집니까? 2나 5를 소인수로 가진다는 거예요. 소인수가 2와 5뿐이다. 네, 그래서 유한소수로 이제 나타낼 수 있는 수는 어떤 수다? 이제 분모에 있는 소인수가 2랑 5만 있어야 된다는 그런 결론을 요걸 읽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찬찬히 읽어보겠습니다. 한편 분수 5분의 3과 20분의 7 이런 거는 다음과 같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되어 있죠. 어떻게 바꾼다? 5분의 3이라고 하는 이 수는 분자 분모에 2를 곱해서 그러니까 5의 1제곱이었죠. 분모가 5의 1제곱이었으니까 2의 1제곱을 분자 분모에다가 각각 곱합니다. 맞죠? 각각 곱해가지고 10분의 6 이렇게 이제 만들어서 0.6이다. 이렇게 이제 소수로 나타낼 수가 있는 거고 그리고 분수 20분의 7이라고 하는 것은 20은 4 곱하기 5죠. 4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입니다. 그래서 이제 소인수가 2랑 5로만 이렇게 이제 나타난다 라고 이제 알 수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제 2의 제곱에 5, 2의 제곱에 5의 1제곱이 있으니까 분자 분모에 5의 1제곱씩 곱해주면은 5의 제곱이 되는 거고 2의 제곱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제 100이 되어서 이제 분자가 35 해서 0.35 이런 식으로 분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이렇게 뿐이면 분자와 분모의 2 또는 5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해서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 있으므로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결론을 내게 되는 거죠. 그죠? 처음 가정이 뭐였습니까? 가정은 유한소수는 무조건 분모가 10의 거듭제곱인 분수로 나타낼 수 있다. 그런데 소인수가 2랑 5, 그러니까 10의 거듭제곱은 소인수가 2랑 5밖에 이제 가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분수가 있을 때 분모가 소인수를 2 또는 5를 가지고 있으면 적당히 바꿔가지고 적당히 이제 분자 분모에 적당한 수를 곱해가지고 똑같이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 있으므로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이 나오게 되는 거죠. 여기서 결론이 이렇게 이제 나오게 됩니다. 분모가 2와 5 이외의 소인수를 갖는 기하분수는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 없다는 결론을 이렇게 이제 구할 수가 있는 거죠. 그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그러니까 소인수가 그러니까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가 2나 5 뿐이면 우리는 그것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반대로 2, 5 말고 이제 다른 게 이제 소인수로 이제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이제 그거는 어떤 수를 쓰더라도 10의 거듭제곱으로 나타낼 수 없죠, 분모를. 그렇기 때문에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내게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하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어떤 특징을 가진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뿐이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지만 그게 아니면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다는 결론을 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기하분수는 뭐라고 합니까? 기하분수는 더 이상 약분되지 않는 분수로 유식하게 이야기하면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인 분수를 기하분수라고 하는 거죠. 그죠? 분모와 분자가 서로 소다라는 말은 공통인 약수, 공약수가 없는 게 아니라 1만 가지는 두수 이거를 이제 두수
그러니까 분모와 분자는 서로소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공약수, 서로소라고 하는 말은 공약수가가 아니네. 죄송합니다. 공약수를 1만 가지는 두 정수, 두 자연수, 이거를 우리가 서로소라고 합니다. 예제 1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서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것을 모두 찾으시오 라고 했습니다. 유한소수로 이제 바뀌는 유리수를 한번 찾아보면 일단 맨 먼저 뭐부터 해야 되느냐? 여기 부분을 다시 보겠습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유리수는 정수가 아닌 유리수 중에서 이것을 기하분수로 나타내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이면 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첫 번째로 해야 될 것은 이 유리수를 기하분수로 나타내는 겁니다. 두 번째 해야 되는 것은 분모의 소인수가 무엇인지 알아야 되고요. 세 번째 해야 되는 것은 그 소인수가 2 또는 5 뿐인지 아닌지 그거를 체크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그 분수는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없는지 이제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제 1번 맨 먼저 8분의 5 이게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지 물어봤죠. 그러면 기하분수인지 일단 체크합니다. 공통된 약수가 있습니까? 없죠. 그러니까 이건 기하분수라서 두 번째로 해야 되는 거는 분모를 소인수 분해를 해줘야죠. 그래서 8 소인수 분해하면 2의 세제곱이니까 2의 세제곱분의 5. 그래서 그 다음 세 번째 해야 되는 건 뭐라 했습니까? 분모의 소인수. 이게 2나 5뿐인지 체크를 해야 된다 했죠. 근데 이제 체크해 보니까 뭐만 있습니까? 2만 있죠. 그러니까 분모의 소인수가 2만 있으니까 2뿐이니까 이 분수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분수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 분수다. 그래서 유리수인데 어떻게 할 수 있다?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두 번째 보면은 12분의 7이죠. 12분의 7 이거는 일단 기하분수입니까? 네, 기하분수죠. 그러면 두 번째 분모를 뭐 해야 된다? 소인수 분해해야 되죠. 그러면 분모의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 소인수 분해를 해주면 4 곱하기 3이 10이니까 4, 3, 12, 2의 제곱 곱하기 3분의 7 해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했습니다. 그래서 체크를 또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있는지 체크를 해줘야 되죠. 분모의 소인수는 뭡니까? 여기 분모의 소인수는 2랑 3이 있죠. 그래 2랑 3이 있으니까 체크를 해보니까 2 또는 5만 있어야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있는데 뭐도 있죠? 3이 있습니다. 3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왜냐하면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맞죠? 10의 거듭제곱으로 고칠 수 있어야 이게 유한소수로 되는데 분모를 10의 거듭제곱으로 바꿔야 유한소수가 되는데 10의 거듭제곱으로 3이 있으니까 만들 수 없으니까 이것은 뭐다? 무한소수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84분의 16 이 분수는 네, 기하분수입니까? 아니죠. 뭘 약수로 갖고 있습니까? 4를 약수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약분을 하기를 16을 4로 그 다음에 84를 21로 이렇게 이제 약분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21분의 4 이렇게 이제 해주면 이게 이제 기하분수입니다. 이 기하분수에 대해서 뭘 체크해 줘야 된다? 소인수를 체크해 줘야 된다. 그래서 21을 소인수 분해해주면 3 곱하기 7이 되죠. 그런데 이제 찾아보면 분모의 소인수가 뭐라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까? 3이랑 7이 있다. 이렇게 이제 알 수가 있죠. 그래서 분모의 소인수는 3이랑 7이고 이 소인수가 2 또는 5가 아니잖아요. 그죠? 둘 중에 하나만 있어도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 없는데 두 개나 있으니까 더더욱 안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유한소수로 나타낼 수가 없고 무한 소수로 나타낼 수 있다는 겁니다. 마지막 네 번째. 네 번째는 마이너스 220분의 33이죠. 마이너스 220분의 33. 이거는 기하분수입니까?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약분을 해줘야 됩니다.
공통의 약수, 공약수가 11로 있으니까 이걸 약분해주면 3이 되고 이거는 20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마이너스 20분의 3. 이렇게 하면 이제 기하분수가 되고요. 똑같은, 앞에 거랑 똑같은 기하분수가 되고, 그래서 이제 분모를, 분모의 소인수를 찾기 위해서 분모를 소인수 분해합시다. 그러면 20은 4 곱하기 5니까 2의 제곱 곱하기 5죠. 소인수 분해하면, 마이너스 2의 제곱 곱하기 5분의 3이 됩니다. 그렇게 확인했을 때, 분모의 소인수가 뭐가 된다? 2랑 여기에 2랑 5가 있죠. 그래 분모의 소인수를 확인하니까 소수인 인수입니다. 소인수는 소수인 인수. 그래 우리가 여기서 나타내는 유한소수랑 또 다른 말이죠. 그죠? 유한소수 할 때의 소수랑 여기에 있는 소인수 할 때 소자. 이거는 소수 할 때 소거든요. 소수인 인수는 2랑 5밖에 없으니까 뭐가 된다? 유한소수가 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유한소수 로 나타낼 수 있는 수다라고 결론을 낼 수가 있습니다. 긴 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